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삼국의 성립 해가지고 삼국에 속하는 나라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영상을 통해서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페이지 50쪽을 펴보세요. 자, 50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가장 먼저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다. 고구려의 건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교과서를 펴서 중요한 내용은 꼭 밑줄을 칠 수 있도록 해요. 자, 보자. 먼저 고구려를 봅시다. 자, 세 번째 줄 한번 볼까? 자, 졸본 지방. 자, 졸본 고구려의 첫 수도는 바로 졸본이었습니다. 졸본 지방은 산악지대여서 방어에는 유리했으나 뭐에 적합하지 않았다? 자,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어. 자, 그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먹을 거죠. 식량이 가장 중요한데 산악지대여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 먹을 게 부족해. 그럼 그 부족한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 거야? 그렇지. 고구려는 부족한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되게 활발하게 진행한 나라였어.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후 한번 볼까? 고구려는 자, 주변 소국들을 정복하면서 평야지대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나오죠? 왜 평야지대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렇지. 고구려가 처음 도읍을 정했던 졸본 지방은 산악지대여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먹을 것들을 찾기 위해서 주변 소국들을 정복을 하면서 평야지대로 진출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고구려의 성장을 한번 볼게. 자,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진방으로 진출을 꾀하였다.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자, 2세기 후반, 자, 고국천왕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고국천왕은, 자, 밑줄 부자상속의 왕위 계승을 확립하였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고구려는 왕위 계승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원래는 형제 간의 상속이 이루어졌었는데, 고국천왕 때부터 부자상속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면서 왕의 권위가 좀 더 세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죠? 보자. 옆에 보면 나와 있죠? 왕의 부자상속. 자, 고국천왕은 왕의 형제 상속을 부자 상속으로 확립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꼭 고국천왕을 알아둡시다. 고국천왕 하면 뭐? 부자 상속의 왕위 계승을 확립하였다. 오케이. 자, 4세기 초 미천왕. 자, 미천왕 때에는 중국의 낙랑군을 멸망시키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는 등 세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고조선이란 나라 기억나요? 자, 문제. 고조선은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지? 그렇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된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었습니다. 그 고조선이 자,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이제 많이 부를 많이 불려 나가자 어떻게 했어? 그 위에 있었던 중국의 한나라가 이를 싫어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을 하게 되고 고조선 같은 경우는 한해 침략을 막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 고조선이 있던 지역을 중국이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뭘 설치한다 그랬어? 한사군 4개의 주요 도시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건국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지역에는 누구의 영향력이 끼쳤다는 거야? 중국의 영향력이 끼쳤었는데 자, 고구려 어느 왕 때? 그렇지. 미천왕 때 이 중국의 한사군을 마지막 남았던 낙랑군까지 다 싹 쓸어버리면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 자, 고구려는 4세기 중엽 누구? 자, 동그라미 쳐보자. 고국원왕. 자, 내가 고국원왕은 왜 고국원왕이라 그랬어? 나라를 지키다가 너무 원통하게 돌아가신 사람이란 말이야. 원통해. 왜? 주변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원통한 사람이야. 자, 보자. 위쪽 북쪽에서부터는 누구의 침략? 선비족이 세운 전연의 침략을 받았고, 자, 밑에서는 백제 근초고왕의 평양성격으로 어떻게 해서 심지어 고구원왕이 전사를 했다는 거야. 자,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고구려의 흥망성쇠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쵸? 한번 볼까?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몽에 의해서 나라 건국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갔지. 태조왕 때는 옥저를 정복해왔고, 그 다음에 고국천왕 때는 부자상속의 왕위 계승이 확립되면서 왕권이 더욱 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었어. 자, 그러면서 미천왕 때는 남아있었던 중국의 영향이 끼쳤던 한사군을 마지막 남았던 낙랑군까지 몰아내면서 이제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꼬꾸라지게 되는 거지. 자, 이 꼬꾸라지는데 바로 누가 있었다? 그렇지. 고국 원앙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 둡시다. 왜? 자, 고구려 같은 경우 위에서는 누가 쳐들어오는 거야 지금? 자, 위에서는 중국의 전현이 쳐들어오고 밑에서는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백제의 누구? 근초고왕이 침입해 오면서 고구원왕이 전사를 하면서 나라에게 크게 위기를 빠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이런 위기에 빠졌었는데 이런 위기에서 빠진 고구려를 수령에서 건져내는 왕이 바로 등장을 했다 그랬죠. 자, 아주 중요한 왕이야. 자, 밑줄 쳐보자. 4세기 후반 누구? 소수림왕. 자, 첫 번째 보자. 1. 소수림왕은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자, 율령이라는 게 뭐였어? 하나의 그냥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이렇게 법을 통해서 국가의 체계를 확립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뭘 받아들였다? 불교를 받아들였다.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뭘 한다는 거야? 그 옆에 불교 수용의 효과가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나와 있나? 불교는 백성의 신앙을 하나로 통합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아주어 국가 중앙집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가 뭐였다? 율령을 반포해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두 번째는 불교를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로 통합하였다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또한 태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다. 여러분, 인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뭘 만들었다는 거야. 오늘날로 치면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태학을 설립하여서 여기서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을 했고, 여기서 키워진 인재들은 고구려를 위해서 열심히 더 일을 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전에 누구 때 위기였어? 그렇지. 고구원왕 때 이런 큰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야. 어느 왕 때? 그렇지. 바로 소수림 왕 때.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구려는 뭐래? 위기를 극복하고, 자, 중요하다. 무슨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여기까지 고구려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자, 밑에를 한번 보자. 고구려의 정치체제를 한번 볼게. 고구려의 정치체제. 자, 고구려는 초기 왕족인 고씨를 비롯한 오부 출신의 귀족 가문이 왕과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하였으며, 자, 여기 한번 비추쳐볼까? 귀족들은 자,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자, 고구려 왕 밑에 있는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회의의 이름이 바로 뭐다? 제가회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귀족들 중에서도 대빵이 있을 거 아니야. 왕 밑에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서 다른 여러 일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 있어? 국무총리가 있죠. 이런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구려에서는 누구였다? 바로 대대로라는 사람, 관리가 있었다는 거야. 자, 대대로를 비롯하여 몇 등급의 관리들이, 자, 10여 등급의 관리들이 중앙정치를 나누어 맡아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들이 다 어때?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 일단 고구려는 방금 뭐였어? 제가회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건데, 백제와 신라의 회의도 다음 시간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뭐야? 이제 각 나라별로 가장 높은 등급의 관리가 누구였는지, 그 등급의 이름이 뭔지. 고구려 같은 경우는 대대로였어.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몇 등급의 구분 지어져 가지고 관리들이 나누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백제. 자, 교과서 52쪽을 펴볼까? 자, 고구려에 이어서 이번에는 백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백제. 자,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결합하여 세운 나라였다. 자, 부여, 고구려. 자,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래. 자, 우리는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자, 처음에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어디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어? 주몽. 그렇지,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이었고, 이 주몽의 아들들이 바로 누구였어? 옆에도 나와 있죠. 주몽이 졸본에 와서 고구려를 세우고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 근데 주몽이 뭐야? 부여에 남겨두고 온 왕자였던 누구? 유리가 훗날 찾아와서 태자가 되는 거고, 자리에서 밀려난 누구야? 온조와 비류가 고구려를 떠나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비류 같은 경우는 미추홀에 나라를 세우게 되고, 온조 같은 경우는 한강이 흐르고 있는 서울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자, 백제는 자, 기름진 평야가 펼쳐져 있고 해상교통이 편리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쉬운 어디에 자리 잡았다? 한강 유역에 자리 잡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야. 자, 여기서도 나올 수가 나오죠. 자, 고구려에서 내려온 비류와 온조가
흩어지게 되잖아. 비류 같은 경우는 뭐야?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에다 나라를 세우기로 마음먹었고, 온조 같은 경우는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한성에 이제 위례성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비류가 나라를 세운 바로 위쪽으로는 어땠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땅에 염분기가 많아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됐죠. 반면에 온조가 자리 잡은 백제 지역 한강 유역은 어때? 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땅이 어떻다는 거야? 기름지고 농사짓기 아주 편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더욱더 빠르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한의 소국 중 하나였던 백제는 주변 소국들을 통합하여 세력을 확대하였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백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으면은 요 백제가 있었던 지역 쪽에 뭐가 있었어? 마한이 있었고, 신라가 자리 잡게 되는 곳에는 진안이 있었고, 마한과 진안 사이에 훗날 가야가 되는 변한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마한은 하나의 그냥 단일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였죠. 자, 보면은 어때? 마한이라는 게 있으면은 마한이란 한 큰 틀 안에 여러 소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야. 이 중에서 처음에는 대빵은 바로 누구였어? 목지국이었고, 따로 온조가 세운 나라는 바로 백제국이라는 작은 소국이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백제국이 커지고 커지면서 다른 주변 소국들을 통합해 나가고, 목지국의 리더 자리까지 빼앗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마한을 통합하게 되고 백제 하나의 단일한 국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백제의 발전. 자, 3세기 중엽 고이왕은 넓은 영토와 늘어난 백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뭘 정비하였다?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대. 자, 첫 번째, 일단은 좌편과 같은 관리의 등급을 마련하여 서열을 나누었대. 관리의 등급을 마련했다는 거야. 오늘로 치면 여러분 공무원 같은 경우도 어때? 급이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최 밑에는 어때? 9급부터 시작돼서 몇 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1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야. 백제도 마찬가지야. 어느 왕 때? 고이왕 때 이런 좌편과 같은 관리의 등급을 마련하였대. 두 번째는 관리들의 옷 색깔을 다르게 하였다는 거야. 관리들이 아무나 아무 옷이나 입고 쓰면 어때? 누가 몇 급인지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이왕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 1급은 빨간 옷을 입어라, 2급은 노란 옷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등급에 맞는 옷 색깔을 정해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체제를 좀 더 정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영토 확장에도 힘을 기울여. 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나오죠?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던 어디? 목지국을 병합하고 한반도의 중부 지역을 확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교과서 53쪽. 자, 교과서 53쪽을 보면은, 자, 제일 중요한 왕이 나옵니다. 4세기 중엽. 누구? 근초고왕. 자, 근초고왕 우리 별표 한번 쳐볼까? 자, 근초고왕은 왕이 부자상속을 확립하여 왕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자, 여기서 문제. 자, 고구려에서 왕이 부자상속을 확립한 왕은 바로 누구였죠? 그렇지. 바로 고국천왕이었어. 백제 같은 경우는 누구였다? 근초고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근초고왕 때 한번 보자. 세 번째 줄 한번 볼까? 북쪽으로는 어디를 공격했대?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하여 누굴 전사시켰다? 고구원왕을 전사시켰다. 자, 여러분 맞아. 지금 4세기 중엽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백제가 가장 힘이 센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구원왕까지 죽여버렸죠? 자, 고구려는 위기에 빠졌던 반면에 반대로 그 당시에 백제는 어땠다는 거야? 힘이 한창 셀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초고왕은 이렇게 북쪽으로 진출하고 하면서 영토를 더욱더 확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를 보자. 4세기 침류왕 때에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의 사상을 통합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린 또 문제를 낼 수가 있겠지.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불교를 수용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로 통합했던 왕이 있었어. 그 왕이 바로 누구였어? 그렇지, 바로 소수림왕이었죠. 소수림왕의 업적 한번 세 가지 한번 기억해볼까? 하나, 첫 번째, 율령을 반포했어. 그래서 체제를 정비를 하고, 두 번째는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로 통합을 하였고, 세 번째는 태학을 설립함으로써 인재들을 양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백제는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해외에 진출하였다. 중국의 역사서에는 보면 백제가 중국의 요서지방에 진출한 사실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자, 중국의 역사서에는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백제가 바다 건너와서 중국의 요서지방에 진출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역사서, 삼국사기나 삼국야사에는 그런 백제가 바다를 건너 해외로 진출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를 보자. 백제의 정치체제를 볼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까 전에 뭘 배웠어?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뭐였어? 제가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자, 백제도 마찬가지야. 백제도 귀족들이 정치를 의논했다는 거야. 어디에서? 바위라는 뜻을 가진 정사함에 모여서 재상을 선출하고 나라 일을 의논하였다. 그래서 무슨 회의? 정사함 회의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중앙정치는 왕 밑에 16등급의 관리가 있어 나라 일을 맡아보았고 상자평이 최고 책임자였다. 자, 고구려는 여러분 어땠어? 고구려 왕 밑에 가장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다 그랬지 아까? 바로 대대로라 그랬어. 그리고 대대로 밑에 10여 등급의 관리가 있었다 그랬죠. 백제는 방금 뭐라 그랬어? 최고 등급의 관리가 누구야? 상자평이고 그 상자평 밑에 16등급의 관리가 나누어져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여러분. 자, 교과서 51쪽 밑에 있는 지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 지도 우리 꼭 별표 쳐서 기억을 해두자. 이 지도를 보면서 지도만 보면은 딱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 뭐를? 아, 지금 이거는 4세기 백제가 삼국 중에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 보면은 여러분 한성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가 어느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렇지. 평양으로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남쪽으로는 마한을 병합해서 전라도 지역을 모두 통합을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것처럼 바다 건너 요서지방 또는 이쪽까지 진출했다는 것과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특히 중요한 건 뭐야? 평양을 진출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고구려 누가 전사했다? 고구원왕이 전사했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자, 이렇게 평양으로 진출했던 것을 보면은 이 시기는 어느 시기다? 4세기 백제가 전성기를 누리던 근초고왕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지도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백제의 성립을 알아보았고, 자, 마지막으로 자, 신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신라 삼국 중 마지막 체제를 갖추다. 교과서 54쪽입니다. 자, 신라는 지난해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시작하였다. 자, 이거는 백제랑도 비슷한 내용이야, 여러분. 아까 백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한 소국 중에 하나였다 그랬어? 마한에 속한 소국 중에 하나라고 했지. 자, 신라는 어디에 속한 소국 중에 하나였다? 진안에 속한 소국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오케이. 자, 삼국사기에 따르면 누가 신라를 세운 사람 누구다? 박혁거세가 여러 촌장의 추대를 받아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어디입니까? 오늘날 경주. 이 당시의 이름은 금성이라고 합니다. 금성 지방에 신라를 건국했다는 거야. 자, 신라가 여러 세력의 연합으로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한편,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다른 색깔로 한번 비추쳐볼까?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 뭐가 어려웠다?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기 어려워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체제 정비와 국가 통합이 늦었다. 여기 중요해 아주. 신라가 속한 지역이 어디야?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반도라고 치면은 동쪽 끝 경주 지방이 자리 잡고 있지. 자, 여기는 고구려가 있고, 자, 여기는 백제가 자리 잡고 있어. 자, 그 당시 가장 이 동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선진국은 바로 어디였어? 바로 중국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삼국은 어디로부터 뛰어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성장했던 거야?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신라 같은 경우는 한반도 동쪽 끝에 위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었다? 고구려나 백제보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야?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기 어려워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체제 정비와 국가 통합이 늦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신라의 성장을 보자. 자, 신라는 초기에, 자, 여기가 중요해. 자,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는 뭐야? 하나의 성씨가 처음부터 왕위를 이었지.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씨고, 백제 같은 경우는 부여씨였단 말이야. 근데 신라는 뭐라고 나와 있어? 초기에. 자, 신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지? 박혁거세. 그럼 박혁거세니까 박씨가 계속해서 왕위를 잇는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신라는 초기에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다는 거야. 세 개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하였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어느 왕 때? 자, 4세기 중반 내무왕 때부터 고대 국가를 성장하여 누가 왕위를 이었다? 그렇지. 김씨가 왕위를 잇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자,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뭐로 바뀌었다? 마리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뭐야? 내물왕이 아니라 내물 마리간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뭐라 그랬죠?
자, 삼국은 자, 중국으로부터 다 문물들을 받아들였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왕이란 칭호 같은 경우도 뭐야? 황제 밑에 왕이란 칭호를 받아들였던 건데, 신라 같은 경우는 이 왕의 칭호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신라 고유의 언어, 고유의 명칭으로 왕을 뜻했단 말이야. 알겠어? 그 고유의 명칭은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 거상아진을 칭했고, 그 다음에는 차차웅, 그 다음에 이사금을 칭했는데, 자, 내무랑 때는 뭐라 그랬다는 거야? 원래는 뇌물 마리간이라고 칭했다는 거고, 자, 왕이라는 칭호는 어느 왕 때부터 사용했다는 거야? 자, 지징왕 때부터 사용했다는 거야. 꼭 기억해둬야 돼. 자,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도? 내무랑. 그러니까 뇌물 마리간이 되는 거고, 왕의 칭호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지징왕입니다. 자, 그래서 내무랑 때부터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자, 한편 내무랑 때, 그러니까 내물 마리간 때 신라는 외가 공격해와서 나라가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나라의 힘이 한창 세지고 있던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가 바로 어디야? 바로 고구려. 만주벌판을 달리고 있던 누구? 광개토대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야?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야.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신라에 침략해왔던 왜군을 극퇴를 시켜줍니다. 자, 왜군의 침략을 극퇴시켜서 좋긴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있었어. 그 문제점이 바로 뭐야? 고구려가 공짜로 도와줬다는 게 아니지. 고구려는 뭐야? 대가가 있어야겠지? 고구려는 뭘 했다는 거야? 신라의 내정이 간섭하였다는 거야. 신라가 내정이 간섭해서 신라 왕위 계승에도 개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었어. 왜? 고구려가 간섭을 하고 이러면서 신라가 뭐였다는 거야?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좀 더 받아들이기 쉬워졌다는 거야. 알겠어?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왜 늦었다 그랬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뭐야, 한반도 동쪽 끝에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뛰어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신라 왕후의 변화 과정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자, 옆에를 보자. 자, 교과서 55쪽. 자, 신라의 정치체제와 골품제. 자, 신라의 중앙정치는 17등급의 관리들이 맡아보았으며, 귀족들은 누가 주관하는? 상대 등이 주관하는 화백회의에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개 나라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하나. 자, 고구려의 최고 귀족들 중에 최고 대빵이 바로 누구였어? 대대로였고, 대대로 밑에 10여 등급의 관리가 있다 그랬어. 그리고 이런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의 이름은 뭐였다? 제가회의였다는 거였고. 자, 그럼 백제를 보자. 백제 같은 경우는 최고 귀족의 이름이 뭐였어? 백제 같은 경우는 상자평이 최고 귀족 중에 최고 지도자가 바로 상자평이라 그랬고, 상자평 밑에 몇 등급? 16등급의 관리가 나누어져서 귀족들의 회의를 주관하였다. 그 귀족의 회의는 정사회의였고,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최고 귀족 지도자가 바로 누구야? 상대등이 되는 거고, 상대등 밑에 17등급의 관리가 나눠져 있고,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의 이름은 뭐였다? 바로 화백회의였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개를 꼭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를 보자. 신라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면서 정복하고는 통합한 지역의 부족장을 중앙귀족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면서 신라에 독특한 신문제가 있다는 거지. 자, 중요하다. 빨간색으로 우리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놓자. 바로 무슨 제? 골품제라는 신문제도가 있었다는 거야. 골품제는 성골과 진골로 나누어진 골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육두품에서 1특품 외 두품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신라에는 골품제에 따라 정치 사회활동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까지 제한을 받았다는 거야. 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고 귀족인 진골은 중요관직을 독점하였어. 금수저야. 흔히 우리 오늘날로 치면은 금수저라고 할 수가 있어. 이 금수저인 진골 같은 경우는 어때?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없어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중요관직까지 올라가서 독점을 할 수가 있었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에 반해서 이 진골에 속하지 못하는 육두품이야. 두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어떻다는 거야?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관직 승진에만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집의 규모, 내가 육두품이야. 근데 나의 돈이 엄청나게 많아. 떼돈을 벌었어. 그래도 집을 크게 지을 수가 있다? 아니야. 집도 누구보다 집은 작은 집에서 살아야 돼. 그렇지. 최고 귀족인 진골보다 훨씬 작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수레나 옷차림도 골품제에 따라 결정이 되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러한 골품제는 신라만의 독특한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옆에 보면 성골과 진골이 나와 있죠?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자, 성골과 진골로 이루어진 골제가 있다 그랬지? 자, 그 중에서도 성골은 왕족에 속한 가장 높은 신권이었어. 자, 근데 뭐라 그래? 자, 진덕여왕을 끝으로 소멸하였다는 거야. 왜?
성골에서 계속해서 왕자가 생산이 되어야지만, 왕자가 계속해서 태어나야지만 어떻다는 거야? 성골의 대를 이어갈 수가 있죠. 근데 어떻다는 거야? 진덕야왕을 끝으로부터는 이제 왕자가 태어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성골은 사라지게 되고 그 밑에 있던 최고 등급이었던 진골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진골 신분의 왕이 바로 누구야? 나중에 뵐 건데 김춘추, 바로 무열왕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고구려 소수림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설립하였으며 뭘 수용하였다? 그렇지. 불교를 수용해서 백성들의 사상적인 통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자, 백제 같은 경우는 마흔의 소국 중 하나였어. 근데 그 마흔 소국들 중에서 가장 대빵은 바로 누구였다는 거야? 목지국이었는데 이 목지국을 밀어내고 마흔의 중심이 되었다. 바로 누구였어? 누구였어? 그렇지, 바로 고이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밑에 3번 신라 내무랑이 왕의 칭호로 사용한 뭐? 마리깐. 마리깐은 대군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자, 마리깐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내무랑이고, 내물 마리깐. 그 다음에 왕의 칭호를 그럼 처음 썼던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였지? 지증왕이라 그랬죠? 자, 맨 마지막 옆에 정리하기를 통해서 마무리해 봅시다. 자, 삼국의 귀족회의,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회의, 신라가 화백회의였고, 고구려 왕 밑에 대빵, 귀족 중에 대빵은 바로 누구였어? 대대로였다. 신라는 상자평, 백제는 상자평, 신라는 상대등이고, 고구려는 이런 대대로 밑에 10여 등급의 관리, 백제는 상자평 밑에 16등급의 관리, 신라는 상대등 밑에 17등급의 관리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삼국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